같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창업, 그동안 여러 시간 했습니다만은 창업이 참 다양한 분야에서 알아볼 것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걸 좀 배워가는 시간인데 오늘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자, 오늘은 폐업 컨설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폐업 컨설팅요? 폐업도 컨설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창호라는 프로그램에서 왜 폐업을 좀 문을 닫는 마지막 그렇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굉장히 중요한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창업 컨설팅과 폐업 컨설팅은 한 개의 패키지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들면 2018년 기준 5년차 노래방, 헬스장, 독서실 같은 시설 창업이 87.5%, 음식점이나 숙박업의 경우 8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폐업을 한 현실에서 제대로 된 폐업을 배우지 않고 창업을 하는 것은 마치 유도를 배우면서 낙법을 배우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폐업을 배우지 않는 창업을 낙법을 배우지 않는 유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오늘은 이 폐업 컨설팅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폐업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는 폐업의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폐업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업하면 그냥 문 닫으면 될 텐데 이 폐업을 왜 준비해야 하는 이유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창업을 하면서 경제적 퇴로를 열어놓음으로써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가진 상태로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창업이란 내가 잘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변수로 폐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폐업 계획을 미리 잡아 놓으면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폐업 이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잃는 형태로 폐업을 하는 경우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취직도 할 수 없고 모든 자산을 잃게 되면 다른 창업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폐업을 미리 준비하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나라까지 떨어지지 않고 폐업 이후 취직과 재창업까지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 또 심리적 안정과 폐업 이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니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폐업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로 첫 번째로는 매장의 계약을 만료하기 위한 최단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주의 경우 1년 전에 계약 만료를 전해야지만 하지만 세입자의 경우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간 안에 알리지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인정이 돼서 매장을 뺄 수도 없게 됩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양도 양수, 즉 매장을 넘길 수 있는 최단 시간이기도 합니다. 권리금 문제가 걸립니다. 권리금의 경우 이 매장을 양수받는 사람이 주고 가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받으려면 부동산 매장을 내놔야 하고 거기다 협상을 하는 시간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폐업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계약 기간에 대한 확인입니다. 나중에 매장을 정리하고 원래대로 돌려놓는 공사를 다시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까지도 월세를 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매장주는 월세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부동산을 내놓을 때 여기저기 내놓거나 가까운 부동산에 내놓는 것보다는 한 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내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여기저기 내놓으면 급매물인 줄 알고 싸게 협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달려든다고 해요. 또 가까운 곳에 내놓으면 여기 내놓은 매장이라서 매출에 당장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특히 중요한데요. 매장을 빨리 내주겠다고 부동산 업자나 창업 컨설턴트 같은 사람이 와서 권리금 많이 받겠다고 하면서 광고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또 따로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군요. 예. 네. 말씀 듣고 보니까 폐업이라는 게 퇴직보다도 훨씬 힘든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다면 3개월 전이라고 하셨는데 예. 언제 폐업을 결정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판단하기에 첫 번째로 자본이 부채를 넘어서는 상황이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힘들거나 병이 나는 경우죠.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생길 때입니다. 자, 첫 번째로 자본이 부채를 넘는 것이 예상될 때라고 하셨는데
뭐 전문 용어인가요? 아, 그거는 전문 용어는 아니고 자본 잠식이라는 그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네. 창업을 하다 보면 처음엔 적자가 발생하는 건 당연합니다. 고객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네. 근데 계속해서 적자를 보면서 장사를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계 보증금이 1억 원인데 적자가 계속 나서 보증금을 까먹을 정도라면 그 전에 정리하는 게 현명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크게 폐업하시는 경우 버티다 결국 만세를 불러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크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힘들어서 병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자, 장사가 너무 잘 돼도 문제가 되는 경우 중에 주인이 병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보통 자영업자들이 1년 365일을 주말도 없이 하루에 16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사실을 아시면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주 이렇게 일찍 열 때 6시에 열어서 새벽 1시에 문을 닫을 때 같이 들어온 경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혼자서 혹은 부부끼리 하다 보니 지병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쓰기엔 이익이 충분치 않고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 없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병을 얻고 사느니 폐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사는 접었다가 다시 펼치면 되지만 사람이 망가지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장사만 잘 되면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쌓이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렇게 처음에만 해서 좀 기분이 좋고 그런데 이제 사람을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지 네, 못해가지고. 네. 그분들이 병을 키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생길 때라고 하셨는데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까? 사실 창업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일단 부부가 창업을 하면 네. 아이들의 경우는 맡길 데가 없잖아요. 네. 부모님이 맡아서 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노부모께서 건강이 좋으시면 상관이 없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아픈 경우는 폐를 끼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크게는 가족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가게에 직원이 부족해서 친척이나 가족을 무급으로 할 경우도 피해가 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가게가 적자를 보게 되는 것은 주변의 친척이나 가족이 생활비를 내주면서 가는 경우에도 폐업을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저희 서점 같은 경우에도 친척들이나 퇴직한 직원들을 서점을 이렇게 내주었다가 실제로 적자가 돼가지고 폐업 정리까지 도와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적자를 하다 보면 친인척에게 또 본의 아니게 예. 돈도 좀 빌려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면 갚지 못하게 되면 폐를 끼치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원수가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폐업 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이게 광고비를 내면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한 창업 컨설턴트나 부동산에서 찾아오신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폐업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십니다. 찾아오시는 분들보다는 믿을 수 있는 기관, 즉 시청이나 소상공인에 적을 두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적절한 폐업 방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대기업을 다니다 카페를 창업하신 분이 있었어요. 싱글인데다가 돈을 쓸 일이 없어서 자신이 적금과 퇴직금을 모두 털어서 큰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폐업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큰 돈을 져가지고 말이죠. 근데 폐업 컨설팅을 신청해서 구제를 받게 됐는데 현재 지고 있는 빚이 카드 대금이나 연인들 최고의 이자를 받는 자금 대출에서 그 자금 대출을 대출해주는 싼 이자로 대체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경력을 살려서 중소기업에 취직을 시켜주고 근데 워낙에 고급 인력을 중소기업에 쓸 수가 없어서 일주일에 3일만 일하는 걸로 협상을 해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하고 본인 모두 윈윈을 했죠. 본인이 다시 카페 창업을 도전을 해서 다시 카페 아르바이트를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지원을 해줍니다. 이처럼 본인이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적합한 업체나 시청, 소상공인 회 등 도움을 요청해서 위험에 빠져오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폐업의 말씀 듣고 보니까 창업만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